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에 대한 의문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큰형님 강현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당연히 네. 알죠. 스티브 잡스가 취준생 시절에 썼던 이력서가요. 경매에서 무려 1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1억 8천만 원요? 네. 와, 스티브 잡스가 알았을까요? 취준생 시절에 자기 이력서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팔릴 줄.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어마어마하죠. 와, 그러니까요. 예상 가격의 3배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싸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비싸긴 하지만은 스티브 잡스라면 왠지 더 이상을 받지 않았을까,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 와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스티브 잡스를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맞아요. 저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면사부에 출연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또 나중에 큰일을 할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네, 독서를 한 건 아닌지 네,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맨날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항상 네. 생각해요. 아, 내가 오늘 괜히 이 말을 괜히 했나?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상처를 많이 주셨나 봐요. 상처를 준 건 아닌데 혹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약간 좀 앙심을 풀지 않았으면 아니,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손도 들고 계시고.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우리 큰형님도 낯빛이 어두워지셨어요. 저는 뭐 숨길 수가 없네요. 네, 두 분 다 근데 또 이렇게 평소에 네, 독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평소처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독한 네. 그런 조언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찾아줬습니다. 네, 행정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네, 모두가 다 알겠지만 우리 큰형님께서 네. 회사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우선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죠.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준정부 기관이고요. 역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출산과 사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건강 정진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원자가 지원하는 행정직 어떤 업무를 하는지 네,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행정직의 업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격 관리라든지 보험료 부과 징수, 네. 보험급여 관리, 건강검진 사업 등의 네. 일을 수행하고 있죠.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이제 문서 작성, 또 문서 관리, 그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주로 지금 경영 기획, 고객 관리, 회계 감사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필요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사무행정 분야다 보니까 네. 엑셀, 파워포인트, 특히 우리 공기업은 아래 한글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 한글은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무행정이라는 게 행정만 말하기보다는 이 전체 커리어적으로 보자면 다양한 직무를 순환 보직을 하는 업무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회계에 관련된 좀 지식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반 행정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알고 계셨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관련된 법률, 민법, 소득세법 이런 법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문서 작성이나 편집, 네. 편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때로는 DB 관리, 그러니까 고객들의 데이터가 많이 모이고 네.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제도를 기획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네. 민원인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네. 민원인이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 딱까지만 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업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영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좀 외국인들까지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문화라든지 좀 언어적인 부분까지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죠? 뭐 아무래도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정말 고객들하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러 가지 태도 중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이렇게 화를 내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막 같이 화를 낸다거나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고객 서비스 지향이 좀 필요합니다. 고객이 네. 원하는 것 물론 이제 고객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주 까다롭고 좀 때에 따라서는 나를 좀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좀 잘 흡수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은 아니면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떤 또 고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런 분들을 또 따뜻하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을 잘 찾아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고객 지향적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을 보면 이렇게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아웃소싱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창구를 통해서 수집되는 많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기획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네. 정보, 소중한 개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소중한 윤리의식. 네, 윤리의식이죠. 네, 윤리의식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관리 방법 중요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 능력, 네. 그다음에 간단한 수리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뭐 이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저는 조직 이해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조직이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최근에도 뭐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것도 좀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다 중요하겠죠. 네, 네 이렇게 일반 행정직의 직무 기술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용 조건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채용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6급 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 전형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면 좀 지원이 불가하다고 좀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서류 심사 이거 굉장히 좀 이제 관심이 있는 영역인데 서류 심사에서 10배수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네. 10배수가 뽑힌 다음에 그다음에 필기 시험으로 다시 3배수를 좀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접에서는 한 3대 1 정도의 어떤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뭐 공격과 마찬가지로 네. NCS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네. 올해 다른 공공기관 포함해서 채용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원자도 늘 것이고 경쟁률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이 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팁을 주세요. 일단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성실성입니다. 네. 성실성.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윤리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성실성을 통해서 사명감을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필기시험하고 NCS 전형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많이 탈락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보면 정말 아까운 학생들이 많이 탈락하거든요. 필기시험, NCS 전형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회장님도 또 해주세요. 네, 뭐 하나 정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면접이 좀 더 또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2대 1이든 3대 1이든 면접을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데 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필기 시험을 통과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지만 필기 시험은 어지간하면 통과되는데 면접이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면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기 파악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 기업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잘 파악했는데
자기를 잘 본인 스스로 잘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한다거나 네. 혹은 자신은 잘 이해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에 네. 취준생들이 또 자기소개를 그렇죠. 어떻게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데 네. 네, 자기소개 잘하는 방법 네.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아무래도 사실 자기소개에서 저는 인성이 뛰어나요 이렇게 얘기한들 근거를 찾기가 쉽지 네. 않기 때문에 저는 인성보다는 좀 직무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NCS를 하면서 어떤 능력 기반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면접도 이제 그 직무 수행 능력 기반으로 직업 기초 능력하고 검증하는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도 우리 KSA 또 뭐 그 직무에 관한 지식, 스킬, 그다음에 태도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다양성. 그래서 우선은 직무 중심으로 자기를 어필하시고 여기에 그 조금 추가하자면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 부분을 자기소개에 담는 게 가장 적중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또 혹시라도 자기소개나 이런 걸 시켰을 때 스피치를 네. 시킬 때 한 30초 정도를 좀 네.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30초까지 하라는 거는 좀 다 이유가 있겠죠. 좀 네. 지원자들이 좀 많이 있고 좀 간략하게 좀 듣고 싶다는 건데 그런 거는 또 면접관의 어떤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런 또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을 하게 되면 2분이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넣고 싶은 건 많고 요약은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통 자기소개는 보통 우리 1분 정도를 생각하는데 네. 좀 1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 글자 수도 좀 어느 정도는 말하는 분량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어떤 친구는 이게 정석으로 말하면 1분 20초짜리인데 말을 엄청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걸 1분 안에 만들려고.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좀 커뮤니케이션상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시간 내에 좀 하는 거를 좀 많이 우리 말씀을 학생회장님 드리고 좋은 말씀 싶습니다. 해주신 것 네네. 모든 대답에서 좀 장황하면 감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기소개 처음부터 좀 네, 이렇게 맞습니다. 강력한 한방 임팩트 있게. 그렇죠. 네, 임팩트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트 있게 하려면 그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강력한 강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KSA 네.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를 맨 앞에 내세우고 그 강점을 가지고 슬로건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나를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공공기관이 또 이제 이것도 자주 나왔던 이야기인데 되게 보수적이다라는 보수적이죠.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해석할 때 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굉장히 말을 조용하게 해야 되고 아주 얌전하게 보여야 되고 이게 좀 뭔가 그 뭐랄까 소극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조직에서 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맞아요. 대체로 합격자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좀 약간 밝고 적극적으로 좀 보이면서 네. 좀 당차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어떤 친구들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그 이미지를 잘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 곳은 굉장히 엄숙한 곳이고 약간 재판장 같은 약간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뭔가 심판받는 듯한 느낌.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는 아니다. 좀 약간 지원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에 와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팀워크. 이제 직무 능력은 우리 뭐 NCS에서 많이 사실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네. 또 갈수록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요즘 친구들은 개인주의가 강해. 오냐오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커와가지고 그래서 팀워크나 적응력 부분을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 특히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업무 강도, 그다음에 정신적인 강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견딜 수 있는 좀 멘탈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서류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통상과를 나왔고요.
수상 내역을 보니까 어디서 어마어마하죠. 뽑기나 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상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하나가 눈에 띄는데 첫 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상을 받은 게 있네요. 네네. 이런 거는 참 그 서류에서 관심을 딱 줄 수 있는 그럴 수 그런 있죠. 부분이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경험을 맨 위로 올려놨습니다. 최근 경험이기도 하고 네. 이분이 그 서류를 쓸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큰형님께서 성실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네. 보면은 상이 많아요. 지금 열심히 했다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특히 시현 씨는 공기업이 좋아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중소기업 현장 체험 보고서 쓰기 대회 이것도 잘하셨고요. 또 ICT 활용 창의성 경진대회 있잖아요. 정보 검색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공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기본적인 활동들이어서 네. 저는 이분이 좀 공기업에 맞추고 자기 개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요 활동으로 넘어가세요. 주요 활동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중에 또 맨 위에 눈에 띕니다. 네, 대구 달서지사에서 네. 민원실 안내 도우미. 네, 안내 도우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가본 것과 안 가본 것은 그럼요. 큰 차이잖아요. 뭐 하루의 이런 활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입사 지원의 동기로 이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면접관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또 관심 있는 게 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건강 동아리 있죠. 동아리를 건강에 관심이 많고 관련된 동아리를 했다는 거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관심 가질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격증을 보면은 뭐 문서 작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뭐 전산 회계라든지 FAT, 뭐 ERP 뭐 이런 네, 한글, 자격증을 워드. 두루 가지고 있네요. 네,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를 해결한 경험, 의사소통 능력을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네.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SNS상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라고 썼습니다. 네. 이런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결과 SNS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으는데 효과적이었고 근데 네. 이 부분을 본인이 제시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제시했는지 네. 같은 팀원 다른 팀원들이 그게 명확하지 않고요. 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나와야 전달력이 더 훨씬 네. 좋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그런 소통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한 사항이 그렇죠. 좀 잘 드러나야 이게 되는데 본인의 역할이 안 드러나요. 그렇죠. 이게 SNS를 본인이 제안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말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인지 이제 그런 네. 부분이 드러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소통의 방법론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SNS로 이제 한다는 건 설득하거나 하다 보면 누가 싸움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다섯결로 하자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이게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통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치열하게 네. 토론하고 좀 뭐 토론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설사 이 문제가 잘 풀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도 면접에서 굉장히 좀 많이 체크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어떻게 좋은 어떤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냐. 뭔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어떤 좀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게 좀 그 나이 또래 학생들의 소통의 방법을 좀 쓴 것 같아서 소통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이제 갈등 상황을 극복한 경험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이제 경제신문을 만드는 수행평가에서 있었던 갈등을 해결한 내용을 썼습니다. 1번과 2번 질문을 보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저는 2번도 역시 좀 아쉬운 게 네. 본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네. 결과보다도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묘사했으면 네. 훨씬 더 전달이 우수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1번이나 2번을 보면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거를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워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푼다든지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제시한 걸로 그냥 잘 해결돼서 너무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를 조직의 갈등
상황으로 봤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일단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가 조금은 다르면서 소통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건데 이거는 네. 1번 같은 경우는 문제 그 자체를 어떻게 소통하고 설득했냐라는 어떤 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2번 같은 경우는 갈등이라는 거는 타인과 나와의 갈등을 보통은 의미하기 때문에 네. 갈등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문제 상황을 좀 해결했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타인의 어떤 갈등 상황 능력에서는 타인의 감정이라든지 타인의 상황을 이해를 하는 어떤 표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문제 맞아요. 그 자체에 대한 제안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소 아쉬운 거는 왜 갈등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눌 때 갈등이다 했었을 때 이 갈등을 조금은 더 묘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 타인이 누군지도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갈등의 대상자가 누군지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을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이 조금은 약간 덜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원관리 능력을 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한정된 시간, 사람, 정보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서 성과를 냈는지 네.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경영 정보처리 경진대회에서 PT를 했던 경험을 썼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정해진 자원을 어떻게 해결을 한 것인지 네. 정해진 사람과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 정보는 어떻게 수집을 한 것인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표현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지금 보게 되면 60분을 활용하기 위해라는 표현 외에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이든 시간이든 정보에 대한 부분이든 이게 사실 또 글자 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시연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례 중심으로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 성과가 다 좋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만 네, 성과가 다 좋네요.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네. 위한 질문인데요. 네,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축제, 학교 축제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던 그 경험을 썼습니다. 저는 4번에 작성한 내용이 2번 갈등에 대한 경험으로 가야 오히려 더 맞지 않나요? 아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가져다가 2번에 썼으면 아주 좀 잘 풀어서 작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우리 이제 지원자들이 그 헷갈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 갈등 상황, 맞습니다. 요거를 네. 조금 소재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인식하긴 했습니다. 자, 문제 해결에서 핵심은 일단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스 정리 문제 때문에 그게 원인이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귀신의 집으로 했다. 귀신의 집이 간단한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게 좀 네. 설명이 안 되어 있죠. 네, 저희는 이제 공감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역할을 정하고 세트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축제를 준비를 잘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직에 희생했던 경험, 상업 경진대회 포트폴리오 선수로 출전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내가 좀 기여했던 부분을 그렇죠. 쓰면 좋을 텐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대표로 출전을 했고 개인의 어떤 명예와 학교의 어떤 그런 위상과 이런 걸 대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희생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조직에 대한 헌신, 그 다음에 팀워크 이런 걸 묻는 희생, 네. 팀워크를 묻는 질문인데 네. 본인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했다 이게 핵심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 후배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어떻게 후배들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취지로 지도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입사 서류 컨설팅을 마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게 된 대구제일여자 상업고등학교 3학년 박시연입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시절부터 네. 현재까지 건강 동아리의 부원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그런 네. 스피치는 저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활동이 있는데요. 차분하면서 인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인상이. 네.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ERP 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FAT 1급을 취득하며 회계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회계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의 경제부 기사로 활동하며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저의 견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은 지식과 경험을 후반부에서 빨라지는데요. 네, 제가 네, 내용이 내용을 좀, 많다 보니까 네, 많다고 책임지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 관리는 뒤에 빨라지는 부분 빼고는 잘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직무 능력을 많이 강조를 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자격증 뭐 이런 얘기. 반장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 수렴이나 소통을 잘했다는 부분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그래도 준비를 저는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저는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사실 혼자 하는데 네. 대화를 하듯이 좀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 하는데 약간 이건 좀 뭔가를 그냥 혼자 이 준비한 걸 좀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지원자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럼 웬만한 대학생보다 나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되는데요. 네. 직접 모의 면접을 봐야 되겠죠? 네. 네, 모의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